아침과 함께 깨어난다 라고 적혀있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 원래 쓰던 양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양식에서 보면 한 주씩 이렇게 사진과 할 일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 주 시작할 때 이번 주의 목표랑 중요한 해야 할 일을 좀 적어놨어요. 이 플래너가 좋은 게 일주일 단위로 목표를 세울 수가 있고 좀 중요한 일들도 이렇게 항상 보일 수 있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효율적인 플래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다시 이 플래너로 돌아와서 쓰겠습니다. 영상 편집하기 어제 편집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했다는 표시를 해줄 거고요. 프리미어 프로 공부하기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월든 읽기 시작하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용돈도 이체했고요. 주식 공부하기 이거는 오늘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편집하고 프리미어 프로 공부하느라고 얘는 못했어요. 저는 어제부터 이 월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표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언제 리커버냐면 1854년 오리지널 쇼판본 표지 디자인이라고 써있어요. 질감이 더 종이종이한 느낌이고 정말 예쁜 연베이지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름끈도 색깔이 베이지인 거예요. 제가 베이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이만큼 읽었거든요. 근데 읽은 부분에 북마크를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요. 처음에 읽자마자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책이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좋아서만 이렇게 북마크를 붙여놓은 건 아니고요. 막 의문이 드는 부분에 제가 생각을 막 써놨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옷을 갖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동을 한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힘겹게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공감되는 내용도 진짜 많았고 이런 주장이 지금 현 시대와 저에게도 맞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 문장들을 써놓고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저에게 어떤 것을 남기는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오늘은 쭉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아침 시간에도 이 책을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가진 자를 우러러보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잘 이해하려면 월든의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바로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시작된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미국의 19세기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관심이 돈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던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공장이 세워지고 철도가 생기는 미국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려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일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려는 욕구로 밤낮으로 일을 하고 인맥을 쌓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 또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화로만 여기던 때입니다. 그렇게 소로는 파괴되는 자연을 안타깝게 여기고 돈에 집착하여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틀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월든이라는 호숫가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 동안 그곳에 살면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7시 18분 됐는데요. 오늘 남편 아침을 만들어 주려고 이제 부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컬리 이벤트에서 당첨된 글라스인데요. 컬리에서 이벤트를 열었어요. 어떤 글을 읽고 감상평을 남기면 유리잔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연히 남겼는데 당첨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이걸 받았습니다. 요거는 스티커인데 이거는 엘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글라스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뒤에는 컬리 마크도 있네요. 컬리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단호박 수프 끓이려고 이렇게 생크림이랑 손질 단호박 샀거든요. 이게 이렇게 손질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진짜 간편해요. 이걸로 오늘 아침 만들어 볼게요. 내가 숲으로 들어간 건 의도한 대로 삶의 정수만을 직면하며 살아보고 싶어서였다. 그랬을 때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울 수 있을지 알고 싶었고, 죽음이 닥쳤을 때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었다. 삶이란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삶이 아니라면 살고 싶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체념한 채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깊이 있게 삶의 정수를 빨아들이고 싶었다. 삶이 아닌 것은 모두 파괴해버리고 강인한 스파르타인처럼 살아가기를 바랐다. 낫을 크게 휘둘러서 풀을 바싹 베어내듯 삶을 구석으로 몰아가 가장 기본 조건까지 끌어내린 다음 삶이 천박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천박함을 전부 속속들이 알아내어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반대로 삶이 숭고한 것이라면 직접 경험해서 그 참모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 부분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왜 월든 호수 옆 오두막에 살게 되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또 상당했어. 주말에 또 많이 놀아주면 좋아할 거야. 근데 월든? 왜? 월든 읽어봤어? 저거? 월든 이거 샀다가 한 몇 장 읽고 안 읽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던데? 너무나도 우리가 많은 노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걸 못하고 산다는 거지. 근데 오늘 읽은 구절 중에서 진짜 웃겼던 게, 저자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친구가 그러면 너 돈 모으면은 더 좋은 데로 여행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저자가 야, 네가 일해서 그 돈 모으는 시간보다 내가 거기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더 빠를걸?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그러면서 뭐 여행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몸이 늙고 노쇠하면 그때 여행 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 말 너무 웃기잖아.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이 썼던 시대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지금은 노년기가 길잖아.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야, 그래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긴 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도 자기가 그냥 지으래. 그럼 인건비도 아끼고 돈도 안 든대. 제가 저라? 야, 집을 자기가 지라고? 지금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어제가 수능이었거든요. 근데 국어가 난도가 정말 높았대요. 저는 모든 지문을 본 건 아니고 정말 어려웠다고 나온 그 악명 높은 지문 하나를 봤는데, 와, 진짜 어렵더라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좀 뒷받침되어야 잘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과목에서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도 국어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적부터 글을 읽고 책을 읽는 능력이 길러진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수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엘라가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엘라 등원시키면서 저도 바로 가서 운동하고 오려고 이렇게 헬스장 운동화를 챙겼고요. 제가 무릎을 다친 이후로 운동을 안 쉬고 계속하니까 이 통증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침을 맞고 조금 운동을 쉬고 스트레칭 위주로만 했더니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오늘 헬스장 가서 한번 살살 걸어보려고 합니다. 엘라 이제 출발할까? 엘라 등원시키고 이제 헬스장 갑니다. 제가 원래는 집에 와서 청소까지 하고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운동을 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점심부터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을 만들고 나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점심에는 가지덮밥 해 먹으려고 합니다. 양념장 먼저 만들게요. 이렇게 가지덮밥 먹어볼게요.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내보내기 해놓고 이제 나가보려고요. 지금 엘라 하원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책을 좀 읽다가 엘라를 데리고 올 생각입니다. 월든 계속 읽으려고요.
숲속 오두막에서 2년 2개월을 머무른 그는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실험을 통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다. 인간이 자신의 꿈을 쫓아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며 상상 속에 그려온 삶을 살아가고자 애쓴다면 평소 예기치도 못했던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는 과거를 뒤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하면 새롭고 보편적이고 보다 자유로운 법칙이 그의 주변과 내면에 확립되기 시작할 터이다. 혹은 낡은 법칙이 확장되어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더욱 높은 질서를 따르는 삶을 허가받을 것이다. 그가 소박한 삶을 살아갈수록 복잡한 우주의 법칙도 간결해질 테니 이제 고독은 더는 고독이 아니고 가난도 더는 가난이 아니며 약점도 더는 약점이 아닌 것이 된다. 만약 공중에 누각을 지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무너져야 할 필요는 없다. 그 아래로 기초를 쌓자. 그러면 누각은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저희 오늘 저녁은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 군만두입니다. 남편이 백신에 접종하고 나서 이게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했는데 남편보다 짜장면이 먼저 왔어요. 먼저 먹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엘라도 엄청 잘 먹습니다. 아이, 잘 먹어요. 아이고, 잘 먹어요. 엄마도 먹어. 엄마도 먹을게. 진짜 맛있다. 알지? 엄마도 물 먹어. 영도대 물 먹어요. 엄마? 오늘 거기 우리 도서관 갔었다? 여기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오, 근데 거기 되게 조용하고 작긴 한데 집중도 잘 되더라. 책이 있어요? 책도 꽤 있어. 아니 이 월든을 쓴 사람이 말하는 게 그거야 계속. 야 그냥 간소하게 살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거야. 그냥 조금만 일하고 남는 시간을 널 위해 써. 자유를 누려. 네가 지금 돈을 버느라고 그렇게 직장에 얽매여 있는 게 감옥에 가 있는 거랑 뭐가 다르니? 막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는 거야. 그냥 말투가 약간 이런 식이야. 난 되게 너네랑 다르게 고차원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너네는 왜 그렇게 사니?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얘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맞는 말을 많이 하긴 해. 중요한 거는 어제 안 먹어. 그 월든이라는 책이 응. 목동 내 방 책꽂이에 꽂혀있어. 진짜? 간소하게 살으래. 집에다가 가구 들여놓지 말래. 그게 다 짐이라고. 거기 먼지 쌓인다고. 먼지 사람 또 어떻게 닦아야 돼? 또 닦아야 되고 그게 스트레스로 오니까 그냥 집안에 물건을 두지 말래.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은 1일 1식, 미니멀리즘, 미라클 모닝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 완전 선구자야. 요즘 유행하는 걸 다 하고 계셔.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1800? 10년? 1800 몇 년도에 나온 책이던데? 그런 거야. 엄청 오래된 거지. 고전이구나 약간. 완전. 작가는 돌아가셨겠네. 돌아가셨겠지. 당연한 소리라고 지금 2021년인데 참 몇 살이라는 거야? 200살이라는 거야? 네, 저는 오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을 완독했습니다. 이 책은 쉽게 읽히는, 말 그대로 술술 읽히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곱씹어야 하고 많이 생각해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읽어 나가기보다는 한 챕터 한 문장 음미하며 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매일 조금씩 천천히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의 대화에서는 이 책을 좀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읽는 내내 읽은 후에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었어요. 저는 소로의 사상을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학습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세습된 틀을 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이 진짜 자유인지, 용기인지, 성공인지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저에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온 건
첫째는 내가 갈 길을 가치 있게 탐구하고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을 강한 자유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 둘째는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에서 자연을 통해 창조성을 배울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내가 누더기 옷을 걸치더라도 타인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그런 타인을 내가 편견을 갖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 세상에 태어난 고귀한 생명인 인간이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고 간결하고 또 부지런히 자신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힐링 에세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철학서라고 말하기에도 감성적인 부분이 많아서 어떠한 장르라고 말하기에는 좀 모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대로 똑바로 살라고 혼을 내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모든 집의 책장에 꼭 꽂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책이에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내일도 도톰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다음 책에서 만나요. 근데 이 소로도 미라클 모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매 하루 아직 자신이 더럽히지 않은 더 이르고 신성한 새벽의 시간이 있음을 믿지 않은 이는 삶에 절망하여 어두운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감각적인 삶을 잠시나마 중단하면 영혼뿐 아니라 신체 기관까지 매일 활력을 되찾아서 내면에서 다시 한번 숭고한 삶을 살아가려 애쓰기 시작한다. 확실히 모든 기념할 만한 사건은 아침과 아침의 대기 속에서 생겨난다. 베다에도 모든 지혜는 아침과 함께 깨어난다 라고 적혀있지 않은가. 시와 미술은 물론이요, 가장 아름답고 기억할 만한 인간의 행위도 바로 아침 시간에 시작된다. mem논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인과 영웅도 오로라의 자식이니 새벽에 밝아올 때 그들의 음악을 연주한다. 나 궁금한 게 있어. 여봉이가 생각했을 때 인간은 어느 정도의 기본 생활이 갖춰져야지 괜찮게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의식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된다. 사 먹을 수 있는, 진짜 막 내가 막 키워서 경작해서 먹고 이 정도는 아니고. 그럼 뭐 여봉이는 거의 뭐 꽤 많은 거를 갖춰야 되네.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냥 비바람 피할 수 있는 박스에 구멍 뚫고 살아도 된다.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네가 뭐 여러 가지 음식 먹고 싶은 거는 욕심이다. 그 나라는 별로 안 추운가 봐. 월든? 보자. 한국에 안 살아봐서 그래. 미국 동북부의 뉴 잉글랜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서북쪽 콩포드 지역에. 그러게 추울 것 같은데.